안녕하세요. 광마입니다. 오늘은 우주 데이터 밸류 센터에서 랜드스케이프를 먼저 알아보고요. 그 밸류 체인의 랜드스케이프를 알아보는 게 투자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AI에서 봤듯이. 그래서 랜드스케이프 먼저 알아보고, 그리고 우주 데이터 센터에서 이 기술이 성숙도함에 따라서 투자 전략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주 데이터 센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어떤 기술 요소들이 필요할지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하고 그냥 뇌동매매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크게 4가지 밸류 체인이 있고요. 요즘 유행하는 로켓랩이나 아니면 세간의 화제가 되고 있는 스페이스 X가 속해 있는 발사체 부분, 그 다음에 태양광 에너지에 속하는 그런 패널들이 속하게 되는 파워.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뭐 UPS라든가 전력 센터, 전력 시스템 관리 이런 게 다 포함되는 거죠. 그다음에 하드웨어, 인프라 부분. 근데 여기도 좀 다른 게 칩 부분 많이 다루는데요. 이 칩 부분에 관해서도 방사선 같은 거를 잘 견딜 수 있는 굉장히 로부스트 환경에서 잘 돌아갈 수 있는 칩들이 중요해집니다. 그리고 서멀인데 이 부분은 뭐냐면은 우주 같은 경우에는 복사 에너지가 되는 곳이잖아요. 대류나 전도가 없기 때문에 열 방출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온도 관리가 지금 우주 데이터에 그냥 지상 데이터 센터에서 쓰는 순행식 방법이라든가 이런 거 사용 못 하거든요. 그래서 복사 방식으로 온도 관리하는 이런 4가지 밸류 체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성숙도별로 로드맵이 있는데요. 이게 우주 데이터 센터가 목표가 언제냐면 한 2029년에서 2030년에 상용화가 목표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당장 되는 건 아니니까 기술이 점점 성숙함에 따라서 실제 구현이 달라지겠죠. 그리고 이게 아마 주가 반영되는 것도 내년에는 스테이지 1이 먼저 반영되고 스테이지 2랑 3는 나중에 반영될 것 같습니다. 스테이지 1은 일단 발사체 부분, 그 다음에 2는 전력 및 핵심 부품, 3는 연산 및 서버 표준화 이렇게 예상하고 있어요. 2026년 내년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거는 저의 그냥 개인적 주관적 견해임을 먼저 밝힙니다. 확실하게 스테이지 1 발사체 시장의 테마가 굉장히 강세할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물론 나스닥에서 그렇겠죠. 한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전력이나 하드웨어 쪽도 중간중간 테마가 떠오를 수 있기 때문에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차트 같은 것들을 좀 유심히 관찰할 필요는 있겠다. 그런데 저라면은 스테이지 1 쪽을 먼저 좀 타겟팅 할 것 같아요. 아까 밸류체인 쭉 설명해 드렸는데, 이거 우주 기술 너무 어렵다. 나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이 밸류체인을 다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그 회사들에 투자하시는 것도 2026년에 좋은 투자 방법이 아닐까. 이것도 개인적 생각입니다. 이걸 수직 계열화하는 회사들은요, 스페이스 X와 로켓랩, 이거 2가지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뒤에 소개시켜드릴 NOC라는 회사도 수직 계열화하는 회사거든요. 근데 일단은 얘네 2개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수직 계열화에 성공한 회사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에 가장 먼저 영향을 미칠 기술 성숙도 측면에서는 스테이지 1이고요. 이거는 발사체 시장입니다. 발사체 시장은 크게 3가지 메인 플레이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스페이스 X, 로켓랩, 그 다음에 아비오라는 3가지 회사가 있는데, 스페이스 X 너무나 잘 아시죠? 그리고 로켓랩은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상장돼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정부 수주뿐만 아니라 로켓 발사에서 실적이 좋은 회사예요. 마지막으로 아비오라는 회사는 유럽에 있는 회사인데요. 이거는 사실 한국 분들이 투자하기 힘드실 텐데 좀 괜찮은 회사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트 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로켓랩이고요. 보시다시피 전형적인 컵앤핸들 구조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요일에 지난번 여기 고점을 돌파하면서 바로 전고점에 도전을 했고요. 여기에서는 트레이딩 뷰에서는 전고점 돌파 못한 걸로 보이는데 장외 시장에서는 73.9달러 돌파했거든요. 그러다음에 조금 내려오긴 했는데 월요일에 어떻게 될지 추이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로켓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렇게 장외 시장이 조차해서도 많이 오른 게 금요일에 굉장히 좋은 뉴스가 떠서 그렇거든요. 국방부 아주 큰 프로젝트 수주를 했다는 뉴스가 떠서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에도 아마 상승 추세가 계속 이어질 것 같고,
그러면은 이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한국 주식이랑 다르게 상승 추세가 며칠씩은 가잖아요. 조금씩 눌리는 경향은 있긴 하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아까 소개드렸던 아비오라는 회사입니다. 아비오라는 회사도 최근에 엄청 상승했다가 그 다음에 실적이 좀 투자자들 마음에 안 들어서 이렇게 좀 하락을 했다가 다시 요새 로켓 테마가 뜨면서 상승 반전하는 모습입니다. 이 같은 경우는 밀라노 주식 마켓에 떠 있는 건데요. 사실 밀라노 이탈리아 주식 시장 같은 경우에 한국에서 HTS로 투자하실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네, 장기 투자로 접근하신다면은 삼성증권에서 그 전화로 투자하는 방식으로 가능은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아비오도 사실 좀 눈여겨보고는 있습니다. 왜냐면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스페이스 X나 로켓랩인데 유럽 시장에서는 아비오 같은 회사가 되게 강세거든요. 그리고 무슨 이탈리아 회사에 투자하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탈리아가 선입견과는 다르게 굉장히 로켓 강국입니다. 위성 발사할 때 1등은 소련이었고 2등은 미국이었죠. 3등은 누구게요? 이탈리아입니다. 그만큼 전통이 강호거든요. 그래서 아비오도 한번 눈여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인프라 쪽이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스페이스X랑 로켓랩은 수직 계열화를 다른 기술 요소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이렇기 때문에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기 기술 분석, 기업 상세 분석을 해놨고요. 웬만한 회사들은 지금 상장을 아직 안 했고 스페이스X는 2026년 상장 예정이죠. 그 다음에 파이어플라이 같은 경우도 상장 예정인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아직 상업적인 실적이 좋지는 못해요. 그에 비해서 로켓랩 같은 경우는 상업적 실적이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뉴트론 로켓이 내년 26년 상반기 아니 1분기쯤에 굉장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만약 된다면 아마존과 협업 가능성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비오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베가C라고 하는 신기술 기체가 있는데 이쪽에서 좀 지연이 생겨가지고 이게 좀 리스크 요소로 평가받고 있지만은 이쪽도 유럽 연합 쪽에서는 굉장히 각광받는 회사입니다. 그 다음에 이 스테이지 1 뜨면은요, 같이 항상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스타링크, 메쉬 네트워크 얘기 나오거든요. 위성 간 통신 같은 경우에는 지상의 통신국을 거치지 않고 그냥 바로 자기네들끼리 통신하는 레이저 커뮤니케이션 기술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레이저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누구냐라는 게 여기 이렇게 있고요. 이 중에서 가장 기술이 강하다라고 평가받는 애가 마이나릭이라는 회사고 그 다음에 허니웰이라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 마이나릭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로켓랩이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로켓랩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 거고요. 허니웰도 뭐 괜찮은 회사인 것 같습니다만 아무래도 마이나릭이 좀 더 이 시너지 효과를 로켓랩에서 많이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수직 계열화된 회사들은 로켓랩하고 스페이스X라고 했잖아요. 얘네 두 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일 강한 수직 계열화 부분이 통신입니다. 통신 쪽이 발사체만큼 돈이 많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스페이스X는 다들 아시다시피 자기네 스타링크 캡티브 물건이 있어서 이미 검증받은 부분이고요. 로켓랩도 제일 기술력이 센 회사인 아까 말씀드렸던 마이나릭 인수합병하면서 또 그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력 쪽인데요. 전력 쪽은 이쪽이 되게 핵심적인 게 태양광 패널을 이용한 전력 생산이 되게 중요해지는 시장이죠. 전력 같은 경우는 태양광 패널이라고 하면은 뭐 얼마 전엔 굉장히 이슈였다가 요새는 주식시장에서 거의 뭐 외면받는 종목인데 왜 외면을 받냐면은 우주에서 100이라는 에너지가 쏟아지면은 지상에 도달하는 건 1도 안 되잖아요. 대기권에서 다 산란돼 버리니까. 근데 우주로 나가면은 대기권 산란이 없어요. 그래서 100이면은 100을 다 쓸 수 있다는 말인 거죠. 이론적으로는. 근데 문제는 우주에서는 방사선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이 방사선을 무마시킬 수 있는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무게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재료를 패널에 얇게 깔 수 있는 이런 기술도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회사가 있는데 보잉하고
이 NOC라고 하죠. 노트롭 그루만이라는 회사, NOC라는 회사 두 개가 지금 제일 강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문제는 보잉은 별로 안 좋잖아요. 자기네 원래 본 비즈니스인 비행기가 요새 결함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이슈가 있기 때문에 별로 추천드리고 싶은 종목은 아니고요. 다만 NOC라고 하는 회사는 굉장히 좋습니다. 이거는 주식이 굉장히 무거운 주식이에요. NOC가 방산으로 되게 우주랑 방산 쪽에서 유명한 회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금요일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로켓랩이 호재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국방부에서 굉장히 큰 프로젝트를 수주했다고. 그 프로젝트가 전체 규모가 35조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서 제일 큰 수주 부분은 NOC입니다. 보시면 NOC는 꾹 쭉 상향을 지금 그리고 있죠. 2015년부터 뭐 굉장히 우상향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NOC가 국방이랑 굉장히 관련이 많아서 그렇지 민간 우주 기술 부문도 수직 계열화를 이룬 회사입니다. 우주 데이터 센터가 활성화된다면은 NOC도 막 등락폭이 커서 아드레날린이 쏟는 그런 종목은 아니지만은 장기 보유하신다면 안정되게 수익 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절대 종목 추천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산 및 하드웨어 표준화인데요. 여기서는 아무래도 칩이 굉장히 각광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 칩 중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거는 지금 AMD예요. 아시다시피 인공지능 시장에서 AMD는 엔비디아에 비해서 원래 엔비디아랑 AMD랑 둘이 서로 경쟁사였잖아요. 근데 그래픽 시장에서는 경쟁사였고 AMD가 처음에는 그 파운드리 생산 방식을 적용하면서 굉장히 뭐 리사스 선생님 영도 하래 굉장히 좋은 회사로 평가받았었는데 갑자기 AI 시장에서 경쟁에서 조금 밀려났단 말이죠. 근데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AMD는 나중에 다른 영상에서 소개시켜 드릴 거지만은 그래서 절치부심하면서 두 가지를 지금 핵심으로 찍고 있는데요. 하나는 우주 데이터 센터에서의 칩 안전성, 그러니까 방사선 안정한 거죠. 이 방사능 안정한 칩 생산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고요. 또 하나는 또 피지컬 AI 쪽입니다. AMD에 대한 기업 분석은 제가 나중에 한번 저도 관심 있는 회사라서 올려볼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엔비디아도 슬슬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와요. 얼마 전에 구글에서 엄청나게 많이 투자했던 스타클라우드라는 스타트업이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시운전을 했는데 그 시운전해서 우주 데이터 센터 쏘아 올려가지고 가동까지 성공했거든요. 거기에는 엔비디아가 들어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AMD도 지금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눈여겨볼 만한 것 같아요. AMD 한번 주가 그래프 좀 볼까요? 예, 이게 AMD 주가 그래프인데요. 지금 AMD 같은 경우에는 주가 등락폭이 크지만 여전히 우상향 중이고, 근데 뭐 엔비디아에 비해서는 그렇게 아름다운 투자자들이 선호하실 만한 주가 그래프는 아니죠. 그냥 언제나 나스닥 기술주들이 그랬듯이 고점 한번 찍으면은 한 40% 정도 눌렸다가 그 다음에 다시 고점 찍고 또 눌렸다가 이런 모습을 반복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우주 쪽이나 피지컬 AI 쪽이 좀 성공한다면 앞으로 상승 반전하면서 좀 더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어느 정도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그냥 정리 한번 드리면은, AI 때도 보면은 맨 처음에는 엔비디아가 먼저 올랐었고요. 칩셋이.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 쪽, 지상 데이터 센터 쪽 많이 올랐었죠. 그 다음에는 이제 수익성 관련해가지고 영업이익 실현한 회사들이 오르고 있잖아요. 똑같이 우주 데이터 센터도 아마 비슷한 스테이지식으로 오를 것 같고, 지금 같은 경우에 2026년에는 스테이지 1 발사체 부분이 오르지 않을까라고, 주가의 반영폭이 제일 크지 않을까라고 하는 예상입니다. 그리고 만약 근데 잘 모르겠다 싶으면은 스테이지 2, 3에 해당하는 기술세까지 다 포함된 기업들 한번 눈여겨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이거는 제가 추천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주관적인 견해일 뿐입니다. 그냥 밸류체인이나 스테이지 잘 설명하는 영상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올려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